제 이름은 김경자입니다. 올해 75살이 되었죠.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분가에서 살던 아들 내외였는데 아들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다시 합가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손주들도 있고 해서 왁자지껄 재미있었습니다. 집안에 생기가 돌았죠. 손주들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할머니, 오늘은 뭐 해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까? 네, 할머니표 간식 최고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와의 갈등이 깊어졌죠. 며느리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을 했고 집안 살림 방식을 자기 스타일대로 바꾸려 들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거실 가구를 모두 바꿔놓은 걸 발견했어요. 어머님, 어떠세요? 훨씬 모던하고 세련됐죠? 아니, 이게 다 뭐니? 내가 아끼던 가구들은 어디로 간 거야? 에이, 그런 구식 가구들은 다 버렸어요. 너무 올드하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추억이 담긴 가구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의 밝은 표정에 뭐라 말을 하지 못했죠. 부엌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쓰던 냄비와 그릇들을 모두 새 것으로 바꿔 놓았어요. 어머님, 이제 이런 첨단 주방기구들을 써야 해요. 훨씬 편하고 건강에도 좋대요. 아이고, 난 저런 거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쉬워요, 쉬워. 명절 준비를 하면서도 티격태격했어요. 어머님, 올해는 간소하게 해요. 음식 너무 많이 하면 다 버리게 돼요. 명절에 음식이 많은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요즘은 명절 증후군이라고 해서 다들 간소화 추세래요. 이렇게 하루하루 마찰이 쌓여갔습니다. 아들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저는 점점 제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 같았어요. 명절이 다가오자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어요. 며느리는 올해도 자기 방식대로 음식을 준비하겠다고 고집을 부렸거든요. 어머님, 올해는 퓨전 요리로 준비해 볼게요. 젊은 세대들 입맛에 맞춰야죠. 뭐, 우리 집 명절 음식을 왜 바꾸려고 하는 거야? 시대가 변했잖아요. 전통만 고집하면 안 돼요. 결국 명절 음식을 둘러싸고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방식대로, 저는 전통대로 고집을 부렸죠. 결국 상에는 어정쩡하게 섞인 음식들이 올랐고, 가족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이런 갈등이 반복되면서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습니다.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우리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손주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곤 했죠. 엄마, 당신 둘 다 좋은 뜻으로 한 거잖아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봐요. 제가 이 집안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려고 해. 넌 가만히 있을 거야? 어머님, 저는 그저 이 가정을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왜 그걸 이해 못 하세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와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전쟁터가 된 것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아끼던 화분들이 모두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20년 넘게 정성껏 키워온 꽃들이었어요. 그 화분들에는 제 인생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었습니다. 놀라 며느리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아, 그거요? 베란다로 다 옮겼어요. 햇빛이 잘 들어서 화초들한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하다니. 어머님, 제가 잘못 생각했나요? 화초들 건강을 위해서인데. 화가 나서 베란다로 나가보니 정말 제 화분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핑계였죠. 제 흔적을 지우고 싶었던 거예요. 게다가 몇몇 화분은 이동 과정에서 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 화분들이 다 망가졌잖아. 어머,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네요. 죄송해요. 죄송하다 한마디면 다 되는 줄 알아? 그 순간 제 마음에 큰 상처가 났어요. 단순히 화분이 깨진 것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 아팠죠. 이 화분들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 이건 말이다. 말을 하다 목이 메었습니다. 며느리는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이 대꾸했어요. 어머님,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새로운 화분을 사드릴게요.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추억은 그렇게 쉽게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저는 화분들을 다시 거실로 옮겼습니다. 깨진 화분은 정성스레 접착제로 붙이고 상한 꽃들은 특별히 신경 써서 돌봤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해서 불만을 표시했어요. 어머님, 거실이 너무 복잡해 보여요. 화분 좀 치워주시면 안 될까요? 내 집에 내 화분들을 두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공간 활용을 위해서요. 며느리는 매일같이 화분 얘기를 꺼냈어요. 처음엔 부드럽게 말하더니 나중엔 짜증 섞인 말투로 변했죠. 어머님, 정말 이 화분들을 치우실 생각이 없으세요? 없어. 이게 다 내 인생이야. 에휴, 고집불통이시네요. 이런 실랑이가 매일같이 반복되었습니다. 화분 문제로 시작된 갈등은 점점 다른 영역으로 번져갔어요. 손주들 문제로도 자주 부딪혔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을 여러 학원에 보내려 했고, 저는 그게 싫었어요. 어머님, 요즘은 이 정도는 해야 해요.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아니, 애들이 언제 놀고 쉬겠니? 그렇게 하면 병난다. 할머니, 저 학원 가기 싫어요. 손주들의 눈물 섞인 호소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큰 손주는 이미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학원을 다니느라 집에 오면 늘 피곤해 보였어요. 책가방을 내던지고 소파에 눕는 모습을 보면 안쓰러웠죠. 얘야, 할머니랑 놀자. 안 돼요. 엄마가 학원 꼭 가래요. 그래도 좀 쉬어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애들 교육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간섭이 아니라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애들이 힘들어 보여. 힘들어 봐야 나중에 더 잘 살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잖아요. 이런 대화는 항상 불편한 분위기로 끝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할머니인 저를 멀리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큰 손주의 방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걱정되어 문을 열어보니 아이가 혼자 울고 있었죠.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할머니, 저 학원 가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 할머니가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하지만 며느리와의 대화는 또다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어머님, 애 울었다고 해서 학원을 안 보낼 순 없어요. 다들 이렇게 공부한다고요. 그래도 애가 힘들어 하잖아. 좀 쉬게 해주면 어때? 쉬다가 뒤처지면 어쩌려고요? 어머님은 애들 미래는 생각 안 하세요? 그래도 손주들의 일정은 바뀌지 않았고, 저는 그저 마음 아프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평화롭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갑자기 채식을 하겠다며 집안 식단을 바꿔버렸거든요. 어머님, 이제 고기는 줄이고 채소 위주로 먹어요. 건강에 좋대요. 아니, 우리 집은 대대로 고기를 먹었어. 갑자기 이러면 어쩌자는 거야. 아빠, 나 고기 먹고 싶어.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몰래 손주들에게 고기 반찬을 해줬다가 며느리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에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죠. 어머님, 제가 뭐라고 했죠? 애들 건강 생각해서 하는 건데 왜 몰래 이러세요? 애들이 먹고 싶다잖아. 가끔 먹는 게 뭐가 문제야. 문제 있죠? 제 말은 안 들으시면서 애들 앞에서 제 권위를 무너뜨리고
결국 그날 저녁은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습니다. 아들은 늘 그랬듯 중간에 끼어 어쩔 줄 몰라 했죠. 여보, 엄마, 우리 좀 타협해보면 안 될까요? 가끔은 고기를 먹고 평소엔 채식 위주로. 당신은 왜 맨날 이래? 한 번이라도 내 편을 들어줘봐. 어머니, 아들 꼬박꼬박 시켜 먹고 살 거예요? 이렇게 식탁은 전쟁터가 되어갔습니다. 매 끼니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고 모두가 음식보다는 서로의 눈치를 살폈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며느리와 저는 계속 티격태격했어요. 어머님, 그렇게 하시면 물낭비예요. 이렇게 하세요. 나는 평생 이렇게 해왔어. 네가 가르치지 마. 에휴, 옛날 방식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이번에도 아들이 중재하려고 했지만 그저 양쪽에서 비난만 듣다 결국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죠. 집안일을 하는 것도 늘 싸움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하는 방식이 구식이라며 늘 못마땅해 했어요. 어머님, 하나하나 다 닦지 말고 청소기를 쓰세요. 더 깨끗하고 편해요. 난 이렇게 하는 게 편해. 네 방식대로만 하라고 하지 마. 에휴,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죠? 청소 문제로 시작된 말다툼은 곧 더 큰 갈등으로 번졌어요. 어머님은 왜 변화를 거부하세요? 세상이 얼마나 편리해졌는데. 너는 왜 내 방식을 무시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건강도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빨래를 넣는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다들 건조기를 써요. 왜 굳이 밖에 널으세요? 햇빛에 말린 빨래가 얼마나 좋은데. 너는 몰라. 그게 무슨 옛날 말씀이세요. 시간도 아끼고 더 위생적이라고요. 이렇게 일상의 모든 순간이 다툼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양보하려 노력도 해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마음도 사라졌어요. 어머님, 제가 빨래 걷어올게요. 됐어.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그만하라고. 서로를 배려하려던 마음은 어느새 날 선 말다툼으로 변해버렸죠. 손주들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아이들도 느끼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엄마랑 왜 맨날 싸워요? 그런 거 아니야, 얘야. 어른들의 대화일 뿐이야. 거짓말, 저희 다 알아요. 아이들의 눈빛이 점점 슬퍼지는 걸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어요. 이웃들의 눈치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옆집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경자 씨? 요즘 집에서 자주 고성이 들리던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TV 소리가 좀 컸나 봐요. 정말요?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잘 지내요.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일을 밖으로 내볼 순 없었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해결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시장에 가도 눈치가 보였어요. 며느리가 시킨 대로 유기농 채소만 사야 했거든요. 아유, 경자 씨. 요새 채식한다면서요? 아, 네.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며느리가 시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또다시 거짓말을 하는 제 모습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았고 집에 있는 것이 괴로웠어요. 그래도 아들과 손주들이 있어 버텼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와 또 다툼이 있은 후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쉽지 않았죠.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든 맞춰가려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잘못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며느리가 너무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며 밤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갈등은 점점 더 깊어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 손주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며느리는 신이 나서 자랑을 하더군요. 어머님, 우리 애가 1등 했대요.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그래, 정말 잘했구나. 처음으로 며느리와 같은 마음을 느꼈어요. 손주의 성공을 기뻐하는 마음은 똑같았거든요. 이런 순간이 더 많아진다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곧 다시 일상의 갈등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어요. 언제쯤 이 갈등이 끝날 수 있을까? 그 끝이 보이지 않아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추석날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풍성한 명절 음식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둥근 보름달이 떠오르는 밤, 마당에서 손주들과 함께 소원을 빌기도 했어요. 손주들의 순진한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고 모두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그래, 우리 혁이가 참 착하구나. 할머니도 똑같이 빌었단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한참을 이야기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도 술을 즐기긴 했지만 이렇게 많이 마신 건 처음 봤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제 앞에 주저앉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 다시 물었죠. 뭐라고? 그런데 며느리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어요. 근데 어쩌죠? 아직 쌩쌩하신데.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추석날 저녁, 보름달이 밝게 빛나는 밤에 이런 말을 듣다니.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했어요. 분노와 배신감,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이 망종아, 네가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주들은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다른 가족들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참고 견뎌왔는데 이게 네가 할 소리야?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고 며느리를 향해 격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너희 둘 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다시는 얼굴 들이밀지 마. 아들이 황급히 달려와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와이프가 술이 과해서 그래요. 술 때문에? 평소에 하고 싶던 말을 한 거지. 넌 이런 여자랑 살 거야? 며느리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를 하려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뭘? 나가! 당장 나가! 손주들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고 친척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죠. 추석날 저녁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모두가 당황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서운함이 한꺼번에 폭발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뭘 안 했어? 집도 내어주고 손주들 뒷바라지도 해주고. 근데 이게 네가 할 소리야? 며느리는 계속해서 사과를 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났죠. 사과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당장 짐 싸서 나가. 아들이 다시 한번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와이프가 정말 술이 과해서 그랬어요. 정신 차리면 사과할 거예요. 하지만 제 대답은 단호했어요. 제가 평소에 어떻게 날 대했는지 너도 잘 알잖아.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그때 제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어쩌냐? 나 아직 쌩쌩한데. 며느리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준 거예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래? 난 아직 쌩쌩해. 네가 바라는 것처럼 쉽게 돌아가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희보다 더 오래 살 거라고. 이 말을 하고 나니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분노, 서운함,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너희를 위해 살아온 내 인생이 그렇게 가치 없었나?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제 모습에 가족들도 당황한 듯 했어요. 평소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제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게 처음이었을 거예요. 아들이 다가와 저를 안아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다들 가버려. 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소리치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지더군요. 소파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사과를 했고 아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손주들은 울음을 그치지 못한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미운 존재였니?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풀 수 없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실수? 그게 무슨 실수야? 그게 진심이었던 거 아니야? 아들이 다시 한번 중재에 나섰습니다. 엄마, 우리 모두 잠시 진정하고 이야기 나눠봐요. 분명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오해? 뭐가 오해야? 제가 술에 취해서 한 말이 진심이라고. 그때 큰 손주가 조심스레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저희가 많이 사랑해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손주들은 제가 소중히 여기는 존재들인데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미안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미안해. 이런 모습 보여서.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동안 쌓여온 갈등과 불만이 술기운에 터져나온 거죠. 너희들 정말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아들과 며느리는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들 나가. 나 좀 혼자 있게 해줘. 가족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망설였지만 결국 제 방에서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혼자 남자 한동안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람.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죠. 방 안에 혼자 남겨진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실감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에 큰 돌덩이가 올려진 것 같았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가족들의 소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다그치는 소리, 손주들의 울음소리. 모든 게 뒤섞여 제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이대로 가면 안 돼. 뭔가 달라져야 해.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족들을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로 관계를 끊어야 할까요?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1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밖의 소리도 조금은 잦아든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얼굴을 만져보았어요. 며느리의 말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난 정말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존재인가? 그동안 내가 한 모든 것들이 의미 없었던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난 아직 쌩쌩해. 너희가 바라는 대로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야.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을 겁니다. 제 인생은 제가 주도적으로 살아갈 거예요. 추석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 내외와 손주들의 울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죠. 아침 식사 시간 모두가 어색한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도 마주치지 못했고 아들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손주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어른들의 얼굴만 살폈죠. 식사가 끝나고 저는 거실로 모두를 불렀습니다.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어요. 너희들 오늘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들었잖아. 너희 가족은 이제 이 집에서 나가야 해.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용서?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네가 한 말은 평생 내 가슴에 상처로 남을 거야. 아들이 다시 한번 말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나가면 어머니는 어떻게 사시려고요? 그 말에 서글픈 웃음이 나왔어요. 뭘 어떻게 살아? 잘 살지. 니들은 내가 없어져야 편할 것 같다며? 그래. 나 없는 삶을 살아봐. 어떤지 한번 경험해보라고. 손주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우리 할머니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가는 게 아니야. 너희가 가는 거야. 이건 할머니 집이니까. 아들이 마지막으로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 대답은 변함이 없었어요. 아들아, 이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야. 그동안 쌓인 게 너무 많아. 이제는 정말 한계야.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일어나라. 그렇게 빌어도 내 마음은 안 변해. 결국 그들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은 계속 울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어요. 짐을 다 싸고 현관에 선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라.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너희들이 결정해. 아들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엄마, 정말 이대로 헤어지는 건가요? 그래. 이제 각자의 삶을 살자. 문이 닫히고 집안에 홀로 남겨졌을 때 갑자기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정말 내가 가족을 내쫓은 걸까?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제 인생은 제가 주도적으로 살아갈 거예요.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텅 빈 집을 돌아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처음으로 느껴보는 완전한 자유였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도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집 안 구석구석을 정리했습니다. 며느리가 바꿔놓은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어요. 제 스타일대로 집을 꾸미기 시작했죠. 텃밭에 나가 오래된 채소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씨앗을 심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꽃들로 화단을 채웠어요. 점심시간 문득 손주들 생각이 났습니다. 늘 시끌벅적하던 집이 갑자기 조용해지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 때야. 후회하지 말자. 오후에는 오랜만에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동안 가족 일 때문에 소홀했던 관계들을 다시 이어갔죠. 경자야, 너가 연락을 다 하다니.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갑자기 보고 싶어서. 그래. 언제 한번 만나자. 저녁이 되자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늘 북적이던 저녁 식탁이 텅 비어 있으니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하지만 이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이제 흔들리지 말자.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걸까?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온전히 제 것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래, 난 아직 쌩쌩해. 새로운 시작이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제 힘으로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제 진정한 의미의 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엔 홀가분했지만 곧 적막감이 밀려왔어요. 텅 빈 집안을 둘러보니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가족들의 목소리, 발자국 소리, 심지어 티격태격하던 소리조차 그리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이 시간에 손주들이 제잘거리며 아침 준비를 도왔는데 이제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없었죠. 찬장에서 손주들이 쓰던 예쁜 그릇들을 꺼내 만져보았어요. 그릇에 묻어있는 추억이 손끝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상 차릴게요. 귓가에 울리는 듯한 손주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아봤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어요. 허전한 마음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부터 북적거리며 분주했던 집안이 이제는 너무나 조용해서 오히려 그 정적이 귀에 웅웅거리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 텃밭에 나가 채소들을 돌보았어요. 문득 큰 손주가 물을 주겠다며 쫓아다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물뿌리개를 들고 열심히 채소에 물을 주던 모습. 그 모습을 보며 웃음 짓던 제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재빨리 눈물을 훔쳤어요. 아니야, 흔들리면 안 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채소들을 더욱 열심히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자꾸만 가족들 생각이 났어요. 토마토 모종을 심으며 작은 손주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 이 빨간 동그라미가 나중에 토마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나미가 잘 돌봐주면 맛있는 토마토가 될 거야. 그때 손주의 눈에서 반짝이던 호기심 어린 눈빛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저녁이 되자 더욱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TV를 켜고 소리를 크게 해봤지만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대체할 순 없었어요.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으며 예전에 손주들과 나누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 우리 혁이가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었나 보구나. 이런 소소한 대화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밥을 먹다 말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직은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물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예전에는 설거지 시간이 손주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해야 할 일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적막도 깊어만 갔습니다. 벽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걸까? 의문이 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남았다고 생각하며 어렵게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옆집 아주머니와 마주쳤어요. 경자 씨? 요즘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던데 무슨 일 있어요?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한 척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애들이 잠시 여행을 갔어요. 여행 이 시기에? 그리고 짐을 잔뜩 싸들고 나가던데.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네, 좀 긴 여행이에요. 그날 이후로 나가기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누군가 제 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며느리를 내쫓은 못된 시어머니래. 아들까지 다 내보냈대. 불쌍해. 저러다 노인네 혼자 어떻게 살려고. 하지만 그들은 제가 겪은 일을 모르니까요. 혼자 알아야 했습니다. 가슴 속에 묻어둔 이야기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밤이면 더 힘들었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왔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손주들의 제잘거림이 그리워졌고 아들의 얼굴도 보고 싶어졌어요.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지만 결국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할 수 없었죠. 일주일이 지나고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예전 같으면 가족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을 텐데 이번엔 홀로 보내야 했습니다. 생일 아침 문득 전화가 올 것만 같아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죠. 그래, 내가 내보냈으니 당연하지. 그날 저녁 미역국을 끓여서 식탁에 앉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예전에 손주들이 서툴게 불러주던 생일 노래가 그리워졌습니다. 다음 날 집 청소를 하다 손주들의 장난감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놓인 작은 자동차를 주워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빨리 가요. 손주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동안 꾹 참아왔던 그리움과 후회,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미안해, 할머니가 미안해. 장난감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고 난 후에야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족들이 그리웠습니다. 이대로 계속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불안해졌어요. 한 달이 지나자 외로움은 더 깊어졌어요. 가족들의 빈자리가 점점 크게 느껴졌습니다. 집 안 곳곳에 남아있는 추억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어느 날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며느리와 비슷한 뒷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린이 놀이터를 지나게 됐어요. 그네를 타는 아이들을 보며 손주들 생각이 났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나 좀 밀어줘요. 귓가에 손주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고였어요.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문을 열면 아무도 없는 집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만 연락해 볼까? 전화기를 들었지만 또다시 망설였습니다. 자존심과 그리움 사이에서 갈등하다 결국 전화를 놓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은 계속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떠난 빈자리를 채우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시간이 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살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천천히 되새겨 볼 수 있었죠. 나는 과연 좋은 어머니였을까, 좋은 할머니였을까?
이런 질문들과 함께 고독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언제쯤 이 정막이 깨질지, 그리고 제가 언제쯤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할 수 있을지,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아들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다니.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 저 이혼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통한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이혼이라니? 네, 어제 합의 이혼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정이 깨질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그들을 내보냈을 때도 언젠가는 화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아들은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며느리의 외도가 있었다고요. 아내가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흐느낌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말씀 좀 더 들을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흐느낌을 들으며 눈물이 흘렀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완고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동안 서로 말없이 울기만 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물었습니다. 손주들은 어떡하고? 지금은 제가 데리고 있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대요. 그 말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그래, 엄마가 가볼까? 네? 정말요? 아들의 목소리에 희망이 묻어났어요. 그제서야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실감이 났습니다. 그래, 내일 가볼게.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어요. 며느리에 대한 분노, 아들에 대한 연민,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후회가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며느리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어도 아들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한편으로는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 날 아들의 집을 찾아갔어요.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얼굴로 아들을 마주해야 할지,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버스에서 내려 아들의 집으로 향하는 길, 매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길을 걸으며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았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척해지고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눈 밑에 거무스름한 그림자가 져 있었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몇 년은 늙어 보였어요. 엄마, 아들이 울면서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저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그 포옹 속에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 잘 지냈니? 네, 그럭저럭요. 아들의 대답에서 힘겨웠던 시간들이 느껴졌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손주들이 뛰어왔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에서 불안과 슬픔이 느껴졌어요. 할머니와 떨어져 지내야 했던 시간 동안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할머니, 손주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어요.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주들의 모습에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우리 혁이 남이 잘 있었어? 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의 제잘거림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제 고집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이런 아픔을 안겨준 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의 식탁은 어색하면서도 따뜻했어요. 아들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처음엔 화해하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계속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알게 됐죠. 그랬구나. 엄마 말씀대로 더 일찍 깨달았어야 했는데 저 때문에 엄마까지 고생시켜드려서. 아들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역시 많은 잘못을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어요. 아니야, 엄마도 잘못했어. 그때 너희 말을 좀 더 들어줬어야 했는데. 긴 대화 끝에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아들과 저 둘 다 눈물바다였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미움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희 다시 집에 돌아가도 될까요? 아들의 눈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잠시 고민했어요. 솔직히 저도 그러고 싶었지만 섣불리 결정을 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해. 우리 모두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네, 알겠어요, 엄마. 기다릴게요. 아들의 대답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아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족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기 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도전이 시작될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쉽지 않겠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 꼭 해내야 합니다. 자,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그렇게 말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엔 꼭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몇 주 후 드디어 아들과 손주들이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설렜어요. 집 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준비했죠. 현관문 벨이 울렸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손주들의 밝은 얼굴이 보였어요.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 포근한 온기에 눈물이 났어요. 우리 혁이 남이 많이 보고 싶었어. 아들도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그래, 어서 들어오렴. 짐을 정리하고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오랜만에 북적거리는 식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정말 할머니가 너희 좋아하는 거 생각해서 특별하게 만들었어.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희를 다시 받아주셔서. 아니야, 엄마가 고마워해야 해. 너희가 돌아와줘서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제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기로 약속했어요.
앞으로는 서로 더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자.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 노력하는 게 중요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더 성숙한 아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포근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주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들을 회사에 보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아빠, 오늘도 화이팅! 그래, 우리 혁이 나미도 유치원에서 즐겁게 놀고 와. 손주들을 학교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 문득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려왔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이제 앞만 보고 가자. 지난 일에 연연하지 말자. 며느리와의 일은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때로는 큰 아픔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주말이면 가족 모두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원에 소풍을 가기도 하고 집에서 영화를 보며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이런 시간들이 우리 가족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주었죠. 할머니, 이거 봐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어머, 우리 나미가 이렇게 잘 그리네. 손주들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이제는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들과 나누는 대화, 함께 먹는 식사. 모든 순간이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물론 모든 게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서로 의견 충돌도 있었고 힘든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더 많이 대화하고 서로의 마음을 읽으려 애썼죠. 아들아, 엄마 말이 좀 과했구나.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제가 더 이해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가족은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작은 다툼 하나하나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의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서로 눈치 보며 조심스러워 했다면, 이제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마치 오랜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온 것 같았어요. 엄마, 이따가 시간 되세요? 제가 엄마 좋아하시는 찜닭 만들어 드릴게요. 어머, 그래. 우리 아들 정말 효자구나.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일상 곡겹에 스며들었습니다. 아들이 제 건강을 걱정해주고 손주들이 할머니를 위해 집안일을 돕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제는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 하루도 가족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드려요.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니 모든 것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어요. 가끔 거리에서 행복해 보이는 가족을 볼 때면 우리 가족의 모습이 떠올라요. 우리도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의 행복을 찾았는지 떠올리며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며느리 생각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일이 있었기에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질 수 있었던 거야. 이제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만큼 우리는 더 강해졌어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걸어온 시간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줄 테니까요. 할머니, 우리 가족 최고죠? 그래, 우리 가족이 최고야. 손주의 말에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해요. 앞으로도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자.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 이렇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교훈 삼아 더 행복하고 단단한 가족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가족 모두가 모여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이들의 학교 이야기부터 아들의 회사 일, 그리고 제 일상까지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더욱 가까워졌죠. 때로는 슬픈 일도 힘든 일도 있었지만 우리는 함께 그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갔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완벽한 가족은 없다는 것을.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가족이 진정한 행복한 가족이라는 것을요. 우리 가족이 바로 그런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때로는 웃음으로, 때로는 눈물로.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어요.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의 한가운데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바라볼 겁니다.